어느 날 밤 초등학교 한 반에 17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집을 나와 사라집니다. 실종된 아이들의 반에는 오직 알렉스라는 학생만 남아있죠.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담임 선생 저스틴을 의심해 교장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휴직시킵니다. 비참해진 저스틴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전 남자친구이자 현지 경찰인 폴과 불륜 관계를 시작하죠. 그럼에도 유일하게 남은 제자 알렉스를 걱정하는 저스틴, 그의 집을 방문하는데 그곳에서 수상한 분위기 속에 식물인간처럼 꼼짝 않고 앉아있는 알렉스의 부모를 목격합니다. 이후 그녀는 교장을 찾아가 알렉스 부모의 상태를 확인할 것을 요청하지만 이미 용의선상에 오른 그녀는 오히려 더 의심만 받습니다. 한편 실종된 아이 매튜의 아버지 아처 그래프는 경찰의 느려터진 수사에 좌절해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을 분석하며 아이들의 경로가 알렉스의 집으로 모이는 것을 파악하죠. 동시에 저스틴과 아처는 공통적으로 광대 같은 메이크업을 한 신비로운 노파에 대한 악몽을 꾸며 불안에 휩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저스틴과 불륜 관계인 마을 경찰 폴은 순찰 도중 떠돌이 마약 중독자 제임스를 체포하지만 수색 도중 그를 폭행하고 맙니다. 이후 풀려난 제임스는 평소처럼 다시 빈집털이를 시작하는데 하필이면 그곳은 바로 알렉스의 집. 그곳에서 제임스는 식물인간 상태의 알렉스의 부모를 목격하는데요. 이후 정말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집의 지하실에서 뭔가에 홀린 듯 가만히 서 있는 실종 아이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기겁한 제임스, 바로 현상금을 노리고 경찰에 신고하려 가지만 자신의 폭행죄를 신고하러 온 줄 알고 오해한 폴은 그를 추격합니다. 폴에게서 도망치던 제임스는 앞서 저스틴과 아처가 꿈속에서 보았던 신비로운 노파를 목격하고 이내 폴에게 붙잡혀 그에게 아이들의 위치를 털어놓습니다. 폴은 제임스를 끌고 그의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 함께 알렉스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쯤 되면 가장 궁금해지는 건 노파의 정체인데요. 이때 바로 그녀는 학교에 찾아와 교장을 만납니다. 그녀는 자신을 알렉스의 이모 글래디스라고 소개하며 알렉스의 보호자 역할을 주장합니다. 교장이 거절하며 알렉스의 부모를 직접 만나겠다고 고집하자 글래디스는 그의 집을 방문해 일종의 마녀의식을 치릅니다. 그렇게 갑자기 뭔가에 홀린 듯 괴물이 된 교장은 그 자리에서 배우자를 죽이고는 저스틴을 죽이러 찾아 나섭니다. 자꾸만 알렉스 집 앞을 기웃거리며 사건을 조사하려는 저스틴을 죽이려고 글래디스가 교장에게 살인교사 주술을 걸은 건데요. 저스틴을 찾은 교장은 인정사정 없이 달려들지만 때마침 아처가 막아서고 다툼 중 교장은 차에 치여 사망합니다. 그날 밤 아처는 저스틴에게 그녀를 의심했던 과거에 대해서 사과하며 자신의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둘은 함께 실종된 아이들이 향한 알렉스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이때 드디어 드러나는 알렉스와 글래디스의 과거 이야기. 아이들이 실종되기 전 어느 날 알렉스의 집을 방문한 이모 글래디스는 알렉스의 부모에게 주술을 걸어 그들을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었고 알렉스가 신고할 시 그의 부모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죠. 이후 그녀는 알렉스에게 반 친구들의 소지품을 가져오게 해 아이들에게 모두 주술을 걸어버렸고 모두 알렉스네 집 지하실로 유인해서 아이들의 생명력을 빨아먹고 살아오고 있었죠. 다시 현재로 돌아온 시점. 드디어 알렉스의 집에 들어간 아처와 저스틴. 그런데 이미 글래디스의 주술에 걸린 폴과 제임스가 공격해오고 무시무시한 전투 이후 저스틴은 폴의 총으로 둘을 사살합니다. 동시에 아이들을 구하러 지하실로 내려간 아처. 그때 글래디스가 아처를 홀려 저스틴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주술에 걸린 아처가 저스틴을 목 졸라 죽이려는 바로 그 순간 알렉스가 꾀를 내어 글래디스를 향해 역으로 주술을 걸어버리죠. 그러자 알렉스의 새로운 주술에 걸린 아이들이 교장이 저스틴을 추격했듯 글래디스를 추격하고 결국 그녀의 사지를 찢어 죽입니다. 글래디스의 죽음으로 아이들과 아처에게 걸려있던 주술이 마침내 풀리고 비로소 아이들은 부모와 재회하며 서서히 회복합니다.